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사이먼 시넥의 Start with Why입니다. Why, How, What으로 구성된 골든 서클로 유명한 사이먼 시넥의 저서인데요. 유튜브로 사이먼 시넥의 테드 강연을 보고 통찰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글로도 이렇게 정리가 된 책을 읽다 보니까 더 와닿았습니다. 사이먼 시넥, 라이트 형제, 사우스웨스트 항공 창업자 허브 켈러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틴 루터킹, 월트 디즈니,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 리처드 브랜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케팅 등 여러 기업 및 여러 장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모든 가정과 책상에 PC 한 대가 놓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다고 하고, 스티브 잡스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Why를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공부를 하고, 왜 책을 읽고, 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나는 내 삶의 리더입니다. 어떤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도 그 기업의 리더입니다. 세상에는 그저 조직만 이끄는 리더와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있다고 책에서 사이먼 시넥은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을 붙여보자면 그저 살아가야 하기에 살고 있는 나 자신과 진정으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나로도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정한 리더, 진정한 내 삶을 이끄는 나 자신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마음속 열의를 불태우게 한다고 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의지를 불어넣는 것이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하는데요. 의지를 불어넣는 방법으로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Why를 명확하게 하고 Why에 따른 How,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What,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Why와 How, What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왜?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업은 What에 해당하는 제품이 다른 곳과 얼만큼 다른지, 자사의 제품이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나는 맥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던 애플이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애플만의 정체성, 애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사이먼 시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스티브 잡스는 폰 앞에 I라고 하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그만의 Why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품은 선두주자가 혁신적으로 만들어도 후발주자가 따라오게 되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거나 프로모션 등을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이먼 시넥은 고객들을 조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단기간에 매출을 증대할 수는 있어도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진 신념인 Why를 강조하여 만든 제품은 애플러들, 충성심을 가진 애플의 고객층을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소속감, 신념에 끌리게 하는 것은 What과 How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념과 가치관인 Why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What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부유층만이 항공 여행을 다닐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다니는 시대를 만들고자 한 허브 켈러허는 자신의 신념인 Why를 비행기라는 How와 What으로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Y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직감이라고 합니다. 직감, 느낌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추상적이라 왜 라는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했는데요. 사이먼 시넥은 Y에 강력한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뇌의 구조와 골든서클의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 부위 중 신뢰감, 충성심, 소속감 등을 느끼는 부위는 변형계라고 합니다. 변형계는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을 주관하는데 언어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처리하는 부위는 신피질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신피질 영역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Why와 How를 처리하는 변형계를 What을 처리하는 신피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골든서클과 뇌의 구조가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Why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사이먼 시넥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왜 그런지를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끌리는 이유를 변형계가 끌리는 느낌으로 전달하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그 끌리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특징, 성질, 장점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뇌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Y, 변형계의 작동으로 인해서 물건을 살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직감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것은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서울 체크인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효리와 윤예진이 서로 끌린다고 했던 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에 끌리는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걸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Y를 고객이나 팀원에게 잘 설명하는 리더가 있는 기업이나 Y라는 보이지 않는 신념을 What이라는 보이는 제품에 잘 담아내는 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이먼 시넥의 이야기에는 적극 공감이 되었습니다. 진정성과 신뢰는 모두 골든서클이 균형과 일관성을 보일 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업의 리더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내가 왜 이 기업에 내가 몸담고 있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Why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Why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Why는 기업의 창업자가 제시를 하지만 Why를 벗어나지 않고 How와 What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창업자이기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을 세울 때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세울 때도 그 밖에 많은 네로라 하는 기업을 세울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또 가장 와닿았던 책의 내용 중 하나는 신뢰가 있어야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의 베이비시터와 다른 동네의 베이비시터 중에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동네의 베이비시터의 경력이 더 출중하더라도 익숙함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익숙함에는 신뢰라고 하는 가치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그 도전 자체에서도 신뢰라는 가치가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녀가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 부모님의 신뢰가 자녀를 더욱 도전하게 만들 겁니다. 기업에서도 사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리더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득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골든서클의 균형을 사이먼 시넥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직, 성공을 하고 그를 유지하는 조직은
구성원이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며 그런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를 보듬어 줄 거라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혁신,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추종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호하는 리더의 유형이 바뀌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대한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리더는 즉각적인 동기부여는 할 수 있으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카리스마는 정의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하며 모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자신만의 분명한 Y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 스타벅스 등 레로라 하는 기업들이 창업자의 정신, 창업자가 기업을 세웠을 때의 Y를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기업의 가치, 기업의 충성 고객의 수 등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념과 가치관을 대표하는 브랜드여서 충성심을 보였지만 새로 바뀐 CEO가 창업자의 Y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기업의 물건, 제품,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Y를 스티브 잡스처럼 흔적으로 남겨야 할 책임,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리더가 아니어도 내 삶에서 역시 나를 이끌어가주는 Y, 신념, 가치관이 확고해야 한다는 점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내 삶의 Y를 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책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Y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스웨스트 항공, 월마트, 델 등 여러 회사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골든서클의 중요성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에서도 충분히 골든서클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교육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의 골든서클과 자녀의 입장에서의 골든서클과 교사의 입장에서의 골든서클을 만들어 보고 서로의 골든서클의 균형을 잡아가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아이들도 어른들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Start with Why였습니다. 감사합니다.